청취자님, 혹시 S&T 다이내믹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요, 1959년에는 산탄공기총을 만들던 작은 제작소였는데 네. 지금은 우리 군의 최첨단 자주박격포 그리고 전 세계를 달리는 대형 트럭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면 어떠세요? 아, 그렇게 들으니 확 와닿네요.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에 나온 S&T 다이내믹스의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 숨겨진 강자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사실 기업 분기 보고서 하면 숫자도 너무 많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좀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한 기업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서사라고 할 수 있죠. 서사라. 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바로 그 서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행간을 읽으면서 S&T 다이내믹스의 정체성은 뭔지, 또 뭘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청취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서사의 첫 페이지, 회사의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시작이 예화산탄공기총 제작소. 와, 이름이 정말 독특하네요. 네, 1959년이었죠? 총을 만들던 곳이었군요. 근데 그 이후로 통일산업, 통일중공업, S&T 중공업을 거쳐서 2023년에 지금의 S&T 다이내믹스가 되기까지 이름이 정말 여러 번 바뀌었어요. 네네. 보통 이렇게 이름이 자주 바뀌는 건 뭐랄까 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소유 구조가 불안정하다거나. 네. 하지만 S&T 다이나믹스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방위 산업과 자동차 부품, 즉 B2B거든요. 아, B2B 사업이군요. 기업 간 거래. 네,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업에게 이름은 대중적인 인지도보다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이다 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뭐랄까 명함 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우리 이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방위사업청이나 글로벌 자동차 회사 같은 핵심 고객에게 우리의 전문성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수단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중공업이라는 이름은 전통적인 제조업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의 다이나믹스, 즉 동력학이라는 이름은 훨씬 더 기술적인 뉘앙스를 풍기죠. 다이나믹스. 네, 동력과 움직임, 힘의 전달을 연구하고 제어하는 기술.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다 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이름의 변천사만으로도 회사의 전략이 읽히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네요. 기본 체력도 아주 튼튼한 것 같아요. 본사는 경남 창원에 있고 1976년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거의 반세기 가까이 된 상장사고 재무적으로도 신용 등급이 A+, not AA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거의 최우령 등급이죠. 예, 웬만한 금융회사급이니까 돈이 필요할 땐 거의 뭐 프리패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수많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견고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네, 핵심이죠. 보고서의 사업 부문을 보니 크게 운수 장비 사업이랑 기계 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매출 비정을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땠는데요? 운수 장비 사업이 99.5%, 기계 사업이 0.5%입니다. 잠깐만요. 99.5%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기계 사업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왜 굳이 따로 두고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0.5%의 기계 사업이 사실은 공작 기계 같은 걸 만드는 이 회사의 역사가 시작된 뿌리 깊은 사업이거든요. 아, 상징적인 의미가 있군요. 네, 지금은 비중이 미미하지만 회사의 정밀 기계 가공 기술의 근간이라는 상징성이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S&T 다이내믹스로 움직이는 엔진은 명백히 99.5%를 차지하는 운수 장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시 두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120mm 자주박격포나 소형 무장 헬기용 기관총 같은 완제품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부품입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자동 변속기. 이건 말 그대로 수십 톤짜리 강철 괴물을 움직이게 하는 심장 같은 부품이죠. 와, 우리가 뉴스에서 K방산의 주역으로 보는 그 전차나 자주포의 심장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요 고객은 방위산업청,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국내 최고의 방산 기업들이고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가 안보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동이 바로 차량 부품입니다. 차량 부품이요? 여기서도 핵심은 파워트레인, 즉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 들어가는 변속기, 차축 같은 걸 만들어요. 아, 근데 여기서 고객 명단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현대차, 타타대우는 물론이고 다임러 트럭의 이름이 보입니다. 다임러 트럭이라면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용차 부문에서 독립한 세계 1위 트럭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죠. 그런 곳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건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최고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다는 건 품질,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월드클래스라는 인증마크와 같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두 기둥, 방산과 민수 차량 부품이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쌍둥이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뿌리라. 어떤 의미죠? 두 사업 모두 무겁고 힘센 탈 것의 동력을 효율적으로 바퀴까지 전달하는 기술, 즉 파워트레인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아, 50톤 넘는 전차의 힘을 험지에서 궤도로 전달하는 기술이나 수십 톤 짐을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는 기술이 본질적으로는 통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극한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군요. 네. 방산 기술로 단련하고 민수시장에서 그 기술을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한 우물을 60년 넘게 파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내연기관의 심장인 파워트레인 하나로 국가 방위와 글로벌 상용차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군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청취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전기차 아닙니까? 네, 전동화죠. 평생을 기름으로 가는 엔진의 심장을 만들던 회사가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앞에서 혹시 코닥처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위기감이 드는데 보고서에 뭔가 단서가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당연히 S&T 다이내믹스도 이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연구개발 활동 부분을 보면 회사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히 보여요. 전기 구동장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전기차용 감속기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 역시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나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력 전달 기술을 전기차 시대에 맞게 진화시키고 있는 거죠. 전기차는 엔진과 변속기 대신 모터와 감속기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S&T 다이내믹스는 바로 이 전기 모터의 강력한 회전력을 바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고성능 감속기와 이 엑셀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엔진이 모터로 바뀌었을 뿐 힘을 전달한다는 자신들의 핵심 역량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평생 최고의 증기기관차를 만들던 장인이 갑자기 KTX 모터를 설계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쇠를 깎고 기어를 맞물리는 정밀 기어공학의 본질은 같지만 동력의 원천과 제어 방식이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기서 S&T 다이내믹스가 가진 60년의 노하우가 과연 전기모터 시대에도 통할 것인가? 이게 이 회사의 미래를 가르는 가장 큰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그런 엄청난 R&D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 걸까요? 이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S&T 다이내믹스의 아주 영리한 재무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면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즉 자사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28.9%에 달합니다. 28.9%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데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흔치 않은 일 아닌가요? 네, 아주 이례적이죠. 보통 자사주 보유는 주주가치 제고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이는데 네.
S&T 다이내믹스는 이걸 미래를 위한 투자 실탄으로 활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이 자사주 중 일부를 활용해서 5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교환사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청취자님이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S&T 다이내믹스고요. 제가 청취자님께 500억을 빌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셔도 좋고 만약 우리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면 원금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던 S&T 다이내믹스 주식으로 바꿔가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청취자님께 드릴게요. 이게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아하,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아도 되니까 주가 하락 걱정 없이 큰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더 큰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회사가 저 28.9%의 주식을 시장에 그냥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면 주가는 아마 폭락했을 겁니다. 아,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네. 하지만 교환사채라는 방식을 통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R&D와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보고서에도 조달 자금의 목적이 전략적 투자 및 사업 확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건 회사가 자신들의 미래, 즉 전동화 전환에 성공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매우 스마트한 재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정말 그러네요. 자, 오늘 S&T 다이나믹스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 한 기업의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작은 총기 제작소에서 시작해서 K방산과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보이지 않는 핵심으로 성장했고, 네. 이제는 내연기관 시대의 강자라는 왕관을 스스로 벗고 전동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지 한 기업의 재무 성적표가 아닙니다. 기계와 엔진으로 대표되던 전통 제조업의 거인이 소프트웨어와 배터리의 시대로 어떻게 변신해 나가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죠. 여기서 청취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60년 이상 축적된 정밀 기계공학 기술력은 다가오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수많은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겁니다. 어쩌면 청취자님께서 몸담고 계신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 회사가 그들의 다이내믹스라는 이름처럼 역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합니다.